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상담 진행의 손자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포근했던 날씨처럼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 연준의 FOMC 회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간밤새 미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 마감한 훈풍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요. 코스피는 3거래일 만에 3,000선을 회복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동반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수를 견인했는데요. 외국인은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집중 매수하면서 5%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도 0.4%가량 오르면서 1,007선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았고 개인 홀로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의 강세가 돋보였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이제는 내년을 내다봐야 되겠죠. 내년까지 내가 가진 종목들 가지고 가야 할지 아니면 또 올해 정리를 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은 저희 주유소에서는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꼼꼼하게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는 샵 0082번으로 종목 문과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경제TV에서 여러분들의 내년 수익을 미리 대비하실 수 있는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네, 보다 안전하게 언택트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위원님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재원 위원님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FOMC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한 네. 좀 유일하게 남은 좀 불확실성이 아니었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예상한 대로의 결과가 나왔다 이런 평가를 좀 받으면서 네. 좀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많이 환호하는 모습이에요. 많이 환호하는 모습인데 일단은 뭐 결과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좀 한 줄 평을 하자면 네. 예상한 대로 그대로 나왔지만 여전히 리스크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테이퍼링 가속화 이 이야기는 이전에 파월 의장 연임 청문회에서 이미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테이퍼링 가속화는 이미 정해진 거였어요. 한 2배 정도 빨리 할 것 같다. 이거는 사실 누구나 예상하던 건데 예상 그대로의 결과 2배 정도 가속화를 해가지고 내년 3월 정도까지 테이퍼링을 종료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테이퍼링에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금리 인상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겠죠. 보통 이제 2번에서 3번 정도 금리 인상 내년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발표한 것 역시도 한 3번 정도 할 것 같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3번 정도에 걸쳐서 발표를 한다고 한 거는 좀 급진적인 좀 갑작스럽게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파월 의장 자체가 원래부터 좀 이렇게 원래부터 좀 비둘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좀 급격하게 뭐가 바뀌는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을 때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해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갔을 때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떻게 안 좋아지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럽게 이해를 한 것 같고요. 내년에 금리 인상이 3번 정도 예정이 되었죠. 이제 사실상. 그렇게 되면 내년 한 3월에 테이퍼링이 종료되고 늦어도 5월부터는 금리 인상을 시작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번에 금리를 많이 올리기보다는 한 50bp에서 100bp 정도 많이 올릴 때는 한 150bp 정도까지 올리면서 점차적으로 올리면서 시장의 반응을 좀 보면서 올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사실 테이퍼링 이후에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증시를 어느 정도 하방세로 보는 게 사실은 맞는데 워낙 또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고 네. 좀 천천히 시장에 조금 반응을 보면서 좀 심하다 싶으면은 좀 미루고 이런 식으로 좀 뭐라고 하죠? 채찍질을 잘한다고 해야 되나? 네, 좀 시장을 다독이면서 왔죠. 예, 맞아요. 밀당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서 이미 사람들이 이미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내년에 사실 금리 인상이 뭐 갑자기 막 5% 10%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면 예상대로 한 50bp, 100bp씩 나눠서 올린다면은 사실상 시장의 충격보다는 미국의 경기도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이 없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금리 인상 때문에
급격한 하방세가 올 거다. 이거는 완전 급격한 금리 인상이 아니면 현재로서는 그렇게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파월 의장 자체가 연준 의장으로서 지금같이 좀 어려운 시기에 좀 살면서 이제 미국이 존재하고 세계가 존재하면서 이렇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동시에 쓰는 좀 처음 겪어보는 시대에 제일 좀 걸맞는 연준 의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대응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이야기를 사실 어제죠. FOMC 때도 말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 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더 빨리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에 금리 인상을 좀 많이 하게 되면 급격하게 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오히려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경기도 회복되고 있고 테이퍼링 이후에는 그 인플레이션 자체도 좀 낮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 인상은 좋지 않다라고 딱 말을 하면서 급격한 금리 인상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다만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조금 급격하게 쓸 수 있다라는 일말의 가능성,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일말의 가능성 정도는 남겨놨고요. 이 가능성이 만약에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면 파월 의장의 손에서가 아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바이든 대통령의 손에서 시작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계속 좀 염두를 해두고 시장 자체는 좀 전반적으로 악재가 좀 많이 해소되었다. 유일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었다. 예상대로의 결과가 나오면서 큰 불확실성이 없어졌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그래도 다행히 지금 글로벌 시장이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비둘기파적인 이 매파적 발언이 나왔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계속해서 높은 CPI 그리고 또 PPI 지표가 나오고 있고 또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또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한솔 테크닉스 7,000원에 네. 비중은 한 30% 정도 됩니다. 아, 비중은 30% 부여하고 계시고요. 예, 예, 7,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수익 보고 계시네요? 뭐 수익을 할까 뭐 그저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도 약수익도 수익이니까 또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언제 팔아야 될지 좀 고민돼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이게 한 7년 전에 2만 원에 선절매해서 나와가지고 정말요? 한솔 테크닉스를 이제 쳐다보지도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한날 보니까 네. 너무 주식이 빠져가지고 예. 또 회사도 또 뭐 좋은 소식도 해서 네. 한 달 전에 7,000원에 매수를 했어요. 네. 7년 만에 근데 다시 들여다보신 거네요. 그렇죠. 7년 만에 다시 들어갔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목표 주가는 어떻게 되고 손절가는 얼마고 네. 앞으로 이거 장기적으로 투자는 가능한지 네. 그다음에 추가 매수는 가능한지 예, 추가 좋습니다. 매수가 언제쯤 되면 한 10% 정도는 더 살 마음이 있거든요. 10% 정도 더 담을 마음이 있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30% 비중이신데 40%까지 지금 7년 전에 이 눈물의 손절을 이제 복수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또 있으신 것 같거든요. 뭐 주식하다가 보면 뭐 손절도 할 수가 있죠, 뭐. 그렇죠. 하지만 또 이제는 수익을 또 기쁨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최지현 위원님께 한번 바로 상담 좀 도와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원시원하게 해서 고맙습니다. 네. 한솔 테크닉스 매수가 7,000원에 비중 30%시네요. 예. 현재 한 10% 정도 수익 중이시고 매수가도 나쁘지 않고 뭐 비중 좀 쉽긴 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자리에서 실으셔서 좀 볼만할 것 같은데 궁금하신 게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손절의 기준은 어디로 잡아야 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앞으로 뭐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네. 일단은 이 회사 이 차트 자체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올 때 좀 엄청 큰 호재가 있었나 봐요. 굉장히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같이 올라왔는데 굉장히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을 뽑아주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현재는 이 7,760원 정도, 7,770원 정도의 저항대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돌파하지 못하고 현재 이 부분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항대를 맞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맞았는데도 밀리지 않고 이렇게 버텨준다는 거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예요. 여기만 돌파하면은 이 종목은 9,900원까지는 올라갑니다.
아, 예. 네, 7,770원만 돌파를 하면은 9,900원까지는 상승을 바라볼 수 있고요. 일단은 이 종목이 9,900원을 한 번에 돌파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워낙 이 저항대가 강한 저항대고 나중에 돌파를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돌파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9,900원에서 막힌다면 여기서는 좀 매도를 고려해 봐야 되는 자리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한 번에 돌파해 준다면 끌고 가보셔도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차트도 나쁘지 않고 진짜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보실 거라면 진짜 최대값 여기까지 갈 거다가 아니고 이 종목이 만약에 쭉쭉 올라서 9,900원까지 넘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 만약에 if 9,900원을 넘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를 봤을 때 이 종목 만약에 9,900원 돌파하면은 15,000원에서 18,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 이게 15,000원, 18,000원은 여기까지 간다는 말이 아니고 갈 수 있는 최대값이에요, 최대값. 그리고 예. 그 1차 목표가는 한 9,000원 잡으면 될까요? 네, 그러면? 9,9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부근 돌파 여부를 좀 보면서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7,770원 이 자리는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엔 돌파할 자리라고 보고요. 무난하게 9,900원까지는 상승할 것 같으니 좀 보유하시다가 9,900원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보고 좀 매도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는 언제쯤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눌림목 줄 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이미 수익권이신 종목이라서 이미 수익인 상태에서 추가 매수는 정말 안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익인 상태에서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예. 만약에 이 종목이 6,800원까지 눌린다. 예. 이게 눌렸다가 갈 수 있어요, 충분히. 예. 6,800원에서는 조금 더 비중을 태워보실 만한데 예. 사실은 비추천을 드려요. 추천을 안 드리는 게 지금 이미 30%나 들어가 계시고 이 시장에는 항상 돌발 악재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비중이 막 50%나 실려 있다가 갑자기 돌발 악재가 나와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여기서 또 추가적인 대응이 힘들어져요. 알겠습니다. 네, 매수가도 괜찮고 이렇게 목표가도 좀 높은 편이니까 그냥 이대로 좀 끌고 가보시는 게 손절가는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 그러면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보실 거면은 예. 6,800원을 이탈하면은 잘라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넣어드렸습니다. 네, 또 9,900원 선 또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말씀해 드린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서 큰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최재원 위원님 이렇게 또 굉장히 정확하게 가격선 봐주시죠. 명확하게 가격선도 제시해 드리고 또 차트 정확하고 날카롭게 봐주시는데 죽은 종목도 심호흡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전화 주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세 가지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전화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예, 비트9 비트9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6,250원에 40%요. 16,250원에 40% 비중이십니다. 비중이 좀 꽤 되시는데 어떤 부분 좀 궁금하세요? 이거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조금 더 네. 있어야나 하고 앞으로의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 전략 가져가 보면 될지. 좀 더 기다려야 하나 뭐. 네. 제가 보기에는 예. 바닥까지 좀 내려온 것 같은데 더 내려갈 수 있나. 네,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또 히스토리도 없어서 어떻게 전략을 예. 세워봐야 될지 또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비트9 예. 바로 진단 도와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비트9 매수가 16,250원에 비중 40% 맞으시죠? 예, 예. 이거 이런 높은 자리에 비중을 40%나 실으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차트를 보면은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거라 근거가 일단 예. 굉장히 없어요. 예, 그래요. 근거가 굉장히 좀 빈약한 상태라서 일단은 보통이면은 제가 이 자리에선 지지를 무조건 받을 거고 이 자리에선 저항을 맞을 거다. 평소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좀 근거가 좀 빈약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좀 가능성이 높은 자리들에 대해서 조금 잡으면서 대응책을 말씀드릴게요. 예, 예.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자리는 여기 12,800원 있죠. 예. 지금 이 자리. 이 자리를 사실 살짝 이탈했다가 바로
이렇게 다시 말아 올리면서 좀 지켜주는 오늘 다시 12,800원 위로 마감을 하면서 다시 위로 올라와 주는 사실상 이건 페이크라고 좀 속임수라고 봤어야 됐고 다시 올라와 주면서 반등의 여지를 좀 반등의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 오늘 반등의 가능성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이 12,8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최대 한 18,800원, 900원, 18,9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네, 18,8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요? 네, 12,8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18,900원 정도까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 첫 번째 가능성, 제일 좋은 시나리오예요.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18,900원을 한 번에 가주면 시청자분이 탈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시장이 또 항상 맘대로만 가는 게 아니고 항상 또 이제 말썽을 피우잖아요. 매번. 좀 말썽을 피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예. 15,600원, 15,700원 여기 있죠. 예. 여기가 좀 단기적인 저항이에요. 보시면 이날 한 번, 두 번 돌파를 못했어요. 보시면 이날 12월 2일이랑 12월 6일 돌파를 못한 좀 단기적인 저항대인데요. 여기를 맞고 다시 한 번 내린다면은 이번에는 좀 많이 내릴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이 내릴 수 있냐면 최소 뭐 쌍바닥 부근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11,000원 여기까지 확인을 하러 내려갈 수 있는 뭐 그만큼의 조금 안 좋은 흐름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올라갔는데 이 15,700원 벌써 이 두 번이나 맞은 저항 자리를 이번에도 돌파를 못하고 밀리는 것 같다 싶으면 사실은 이 자리에서 손절을 하시고 아래에서 11,000원부터 다시 매집을 하시는 게 이 노란색 동그라미 있죠. 검정색 동그라미. 여기 부근에서 다시 매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은 매매 방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일단 안 좋은 시나리오예요. 안 좋은 시나리오고 좋은 시나리오가 있으면 안 좋은 시나리오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렇게 안 좋은 시나리오대로 갔을 시에는 대응책이 있어야 좀 당황을 덜하고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일단 이번에 단기적인 이 15,700원 있죠. 여기를 돌파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차트상에 근거가 너무 없고 거래량 근거도 너무 없어서 옛날 같으면은 뭐 좀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돌파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짜 모르겠어요. 여기를 돌파할지 어떨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면서 15,700원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만 좀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 분봉 흐름을 본다면 돌파할 것 같아요. 돌파할 것 같으니까 혹시나 돌파 못할 시나리오만 생각을 해두시고 돌파해서 가더라도 이 18,900원 저항은 진짜 강하거든요. 이 15,700원은 단기적인 저항대인 반면에 이 18,900원은 정말 강한 저항대예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막힐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 현재 매수가도 조금 안 좋으시고 비중도 크기 때문에 18,900원에 왔을 시 여기까지 올라왔을 시엔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시는 전략을 챙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더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유독 올해 또 신규 상장주들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또 비중도 많이 실으신 것 같거든요. 오늘 위원님께서 짚어드린 가격선 잘 기억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상담 또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M2I이고요. 네. 19,000원에 50%요. 예, M2I 1,900원에 비중 50%나 담으셨네요. 네네. M2I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어요? TV 보고. 예. TV에서 좋다고 해서 이제 네네.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을 꽤 많이 실으셨네요. 아니, 이게 예. 좀 고점에 매수를 해가지고요. 물타기를 많이 했어요. 물타기를 보니까,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비중이 비중이 50%까지 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M2I 1,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나 되셔서 걱정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4%가량 상승해 줬는데 앞으로는 좀 어떤 흐름 보여줄지 또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저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M2I라는 종목 19,000원의 비중 50%시네요. 네네. 예, 지난주에 이어서 50%를 참 많이들 실으시는데 이렇게 한 종목에 50%씩 실으시면 이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비중이 높아지는 거를 그리고 네. 이렇게 추가 매수, 그러니까 시장이 이 종목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 TV에 나와서 이 종목을 추천해 주신 분이 뭐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시장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거라
이렇게 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나중에 올라갈 수 있더라도 이렇게 내렸다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항상 변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추가 매수라는 것 자체도 지금 추가 매수를 많이 하셔가지고 비중이 50%가 되신 거잖아요. 네네. 본래는 한 네. 20% 정도, 25% 정도 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이렇게 중요한 자리, 무조건 오를 수 있는 자리에서 이제 오를 확률이 너무나도 높은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지. 좀 이렇게 내린다고 추가 매수를 이렇게 막 하시다가는 이렇게 비중이 50%나 돼버리시면 정말 중요한 자리, 지금 사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미 네. 비중이 50%시라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딱 제가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네. 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면 거의 계좌의 대부분이 여기서 지금 이 종목을 사시게 되시기 때문에 네. 좀 추가 매수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이 부분은 조금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요? 네, 지금 현재 매수가를 1,700원 아래로 낮추셔야 되는데 지금 매수가 1,900원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10%에서 20% 정도만 비중 추가매를 하셔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네. 매수가를 10,000원 정도 아래로 내려놓으시는 게 일단은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좀 단기적인 차트적으로 기준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일단 이 9,110원 부근에 여유 있게 9,100원 정도 부근에 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네. 9,1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보시면 일단은 한번 지수가 이때 한참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지수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탈을 했다가 다시 9,100원 위로 다시 올라왔죠, 오늘. 네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9,100원 위로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 다시 크게 깨지 않는다면 네. 1,700원까지는 오릅니다. 1,700원?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청자분 매수가가 1,900원이시니까 네. 여유 있게 여기서 조금 보면서 매도를 하시려면 매수가를 조금은 낮춰놔야 좀 여유 있게 보시면서 매도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여기까지 왔는데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 위아래로 흔들면 여기서 갑자기 매수가에 나올까 하다가 매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한 10%에서 20% 정도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비중을 네. 조금 낮춰 놓으신 다음에 1,700원에 올라오시면 여기서 일단 반은 덜으세요. 최소 반. 네. 반은 덜으시고 이게 네. 여기를 돌파만 한다면 12,000원까지는 가요. 어디를 17,000원을 넘어주기만 하면은 넘어져서 안착만 하면은 12,100원까지는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네. 네, 거래량도 이때 좀 많이 터졌는데 이거 사실 이 고점에 터진 거래량 있잖아요. 이날 9월 8일 날. 네. 이때 터진 거래량 이거 그 세력이 물량을 정리했다고 보기엔 조금 애매해요, 사실. 네. 제가 보기에는 매집일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정말 잘 올라가면 13,450원도 넘을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가능성이니까 현재 뭐 그거를 바라볼 만한 매수가도 아니시고 그러니까 네.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대응책을 말씀드리면 1,700원 아래로 무조건 매수가를 낮추실 것. 네. 그리고 그러면 1,700원 그 올라가는 시점은 뭐 오래 걸리나요? 아니면은 조금 시간이 뭐 짧은 기간 안에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기관적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건 진짜 신이 아닌 이상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닌 이상 네. 언제 여기를 올라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거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상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건데 요즘 그냥 증시 상황이랑 맞물려서 보자면 네. 요즘 증시가 뭐 FOMC 결과도 나쁘지 않고 전반적으로 상승세잖아요, 다시. 저점을 네. 다지고 나서 반등세기 때문에 증시가 한동안 반등세를 이어가면은 뭐 네. 어느 정도 단기간에 좀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1,700원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신이 아닌 이상 기간은 정확히는 알 수 없는 거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의원님 네. 그 121선인가 보니까 9,650원 정도 지금 걸려져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선을 넘기 전에 네. 그 구매를 하시라고 좀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9,100원이요. 9,100원. 지금 자리. 9,100원 선에서 구매를 네, 하라고. 지금 9,100원 위로 다시 올라왔으니까 9,100원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지켜만 준다면 네. 올라갈 거니까 9,100원 선을 지키는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이 시청자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될 이야기 같아서 지금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그 이평선을 사실 기준으로 네. 삼으실 거면은 시청자분이 121선을 이탈했을 때 손절을 이미 하셨어야 됐어요. 네?
네, 121선을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이평선으로. 네네. 그러면 121선을 참고를 하실 거면 이제 본인 매매의 기준이라는 게 지금 121선이 되신 거잖아요. 그럼 아니요, 그냥 그 마지막 주 오늘 조금 뭐라나 9,410원까지 올라갔다가 좀 밀렸더라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선을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거죠. 아, 저는 121선을 보지 않고요. 9,800 여기는 사실 큰 저항대가 아니니까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9,100원 선에서 주매를 해서 그 17,000원 정도에 매도를 하라 그 말씀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넣어드렸습니다. 네, 매수가를 1,700원 선 아래로 낮춰서 잘 빠져나와 보자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또 비중이 50%로 크신 만큼 꼭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매수가 그리고 비중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꼭 받아보시고요. 든든한 투자 대응 전략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위한 창구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1611번이나 1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상담 정성스럽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바로 넘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카카오요. 카카오 종목이시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 13만 500원에 네. 15%예요. 13만 500원에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카카오 지금 계속해서 좀 11만 원대 근처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부분이 오늘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좀 오래전에 네. 지금 이게 산 게 한 예. 9월 중순경에 샀는데요. 네. 이게 조금 올라가려다가 다시 떨어져 버리고 다시 그쵸. 떨어지고 그래서 네네. 원래 또 13만 1,000원인가 한번 왔었어요. 네. 그때 좀 더 올라가려나 지켜보다가 그냥 버텼어요. 예. 매도 타임을. 네. 그래서 이거를 목표가를 어떻게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네. 그게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또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가 그 9월 매수하신 이후에는 10월 달 들어서 좀 잘 나가줬는데 또 모기업인 카카오만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어서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우선 최재현 위원님께 한번 바로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카카오 매수가 13만 500원, 500원은 뺄게요. 13만 원에 비중 15% 되시는데 13만 원 나쁜 매수가 아닙니다. 좋은 매수가예요. 근데 이제 고민이신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앵커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뭐 카카오 게임즈, 뭐 카카오 뭐 페이, 뱅크 다 좋은데 왜 카카오가 이러냐? 그게 다 따로 상장을 해서 그런 겁니다. 이전에도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분석을 할 때 이 회사가 굉장히 악질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좀 주주들한테 좀 안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카카오가 사실상 좋은 실적을 내고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을 다 분할 상장을 시켜요. 그 뜻은 이제 따로따로 상장을 시킨다는 소리인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이 목체인 카카오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이게 뭐 카카오뱅크, 페이, 게임즈가 좋아지는 만큼 카카오가 더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 이게 원래는 카카오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가 지금 다 분할해서 상장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주주들을 기존 이 카카오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을 조금 기만하는 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좀 계속해서 안 좋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카카오라는 자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플랫폼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분할 상장을 하더라도 뭐 현재 가격이 고평가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하죠. 애매한 부분이 있고 다만 그것들이 분할 상장을 하지 않았더라면 카카오는 조금 더 높이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었을까라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카카오라는 종목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네이버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대 플랫폼 중에 하나고 시가총액만 봐도 53조 2천억입니다. 53조 2천억짜리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시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증시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현재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는 좀 같이 조정을 받다가 증시가 좀 전반적으로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횡보 구간을 좀 가지고 있는데 증시가 크게 무너지지만 않고 3,100만 돌파해 준다면 이 카카오는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자리, 제일 기준이 되는 자리가 이 11만 7천 원이에요. 11만 7천 원인데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카카오는 고점 도전이 가능합니다. 고점 도전이 가능한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상방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올라가는 길에 저항대가 너무 많아요. 현재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현재 좀 저항대가 많은 종목이다. 뭐 보시면 14만 원대도 하나 있고 15만 원대도 15만 원, 4, 5천 원대도 하나 있고 16만 5천 원대도 하나 있고 올라갈 때마다 다 저항대가 있는 종목이라서 각각의 저항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매수가 자체가 너무 좋고 13만 원에 뭐 비중 15%, 비중도 적당히 잘 씻으셨기 때문에 일단 11만 7천 원을 기준으로 두시고 요즘 증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탈은 안 할 것 같아요. 이탈은 안 할 확률이 높고 올라간다면 말씀드렸다시피 24만 원, 그다음에 15만 5천 원, 16만 5천 원 각각의 저항대를 어떻게 이 저항대에 도착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돌파를 하려는 움직임인지 밀리려는 움직임인지를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서 매도를 하면 수익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매수가 자체가 워낙 좋으셔가지고 뭐라고 딱히 말하기가 좀 상담할 게 없네요. 매수를 잘하셔서 그냥 올라왔을 때 저항대 확인하시면서 매도만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14만 2천 원까지는 올라온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여기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카카오가요? 예. 나는 너무 이제 좋게 보고서 들어갔었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떠드렸습니다. 네. 네, 또 큰 덩치에서 좋은 기업들이 분할에 나오면서 모기업이 조금은 상승 모멘텀을 잃은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년에 또 카카오 엔터와 모빌리티가 상장 예정인데 그래도 정말 다행히도 매수가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말씀해드린 이 지지선 그리고 또 목표가까지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예, LRG 넥스원이요. LIG 넥스원이시고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28,000원에 100%. 28,000원에 비중 100%시고요. 예. 네, LIG 넥스원 지금 28,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굉장히 큰 수익 보고 계시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이 LIG 넥스원의 비중을 100%나 실으셨어요? 예,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가네. 네. 보유하신 지 좀 오래되셨어요? 예, 많이 빠졌걸래. 많이 빠져서 들어가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목표가가 궁금해서 전화 주신 걸까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네. 월봉상의 121선이 어느 가격대에 있나 그걸 알고 싶어요. 네. 월봉상 121선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좀 구체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최재원 위원님께서 또 어떻게 또 봐주실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외적으로는 좀 궁금한 사항 없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궁금하신 거고요. 예. 네, 근데 이 부분 그러면은 LIG 넥스원을 매수하신 지는 굉장히 오래되셨을 것 같네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래 안 되셨다고요? 예. 올해 매수하셨어요? 올해는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 매수하신 예.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위원님께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수익 축하드리고요. 예. 일단 궁금하신 게 월봉상의 121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 121선이라는 게 봉이 120개가 있어야 나옵니다. 네, 봉이 말 그대로 상장한 뒤에 봉이 상장한 지 120달이 지나야 나오는 게 121선인데 지금 월봉을 보면은 이 121선을 표시를 해놨죠. 일봉에는 나오는데 지금 월봉이 안 나오잖아요. 네. 월봉이 안 나오는 게 120달이 안 됐어요, 아직. 그래가지고 121선이 없습니다, 이 종목은 월봉상에서는 아직. 그러면은 좀 기다리면은요. 네. 그 상당 가격이 76,000원이고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68,400원 정도에 상장했네요. 그 상장을 하고 밀린 게 아닙니까? 네? 상장을 했다가 밀렸죠. 상장을 했다가 쭉 밀렸습니다. 그렇죠. 상장을 76,000원에 했는데 75,000원인가 6,000원에. 네네.
그게 밀려가지고 6만 1,000원인가 얼마까지 밀렸잖아요. 그게. 네네. 그 상장 가격까지는 가겠습니까? 아, 이게 어디까지 갈지가 궁금하신 거였구나. 네, 일단은 이 종목이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일단은 딱 한 가지 조건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추가적으로 오르려면 65,200원을 넘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시면 최근 일봉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때 고점을 갱신하면서 거래량이 좀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65,200원 이 자리가 굉장히 강한 저항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한다면 여기를 만약에 돌파한다면 상장가는 갈 겁니다. 상장가 넘어서 한 8만 원, 8만 6천 원, 한 8만 5천 원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이 그냥 딱 한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LIG 넥스원이 8만 5천 원을 가려면 일단은 65,200원을 넘어야 돼요. 근데 일단 65,200원을 못 넘으면은 아래로 조정을 받았다가 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65,200원을 못 넘었을 시는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시는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65,200. 네. 제가 보기에는 네. 내년에 금리 그 미국에 이제 인상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2, 3월 안에 이게 움직이는 상태가 네. 좋지 않으면은 미끄러질 것 같은데. 네, 그럴 수 있죠. 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65,200원을 못 넘을 시에는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이. 여기를 65,200원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좀 저항선이 명확한 종목이라서 여기만 넘으면 85,000원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넣어드렸습니다. 네, 이미 굉장히 큰 수익권이시니까요. 65,000원 선 돌파하는지 잘 지켜보시면서 분할로 수익 잘 안전하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고민되세요? 저는 삼부토건. 삼부토건이요. 네네. 얼마에 매수하셨을까요? 매수가 4,100원에 비중은 45%요. 비중 45%시고요. 네네. 네, 삼부토건 지금 4,100원에 매수하셨는데 네. 거의 반토막 나 있어서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물 타다 보니까 가격이 빠져서. 네, 물을 타서 지금 4,100원 네네. 선에 매수가가 되신 거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비중이 또 45%셔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조금은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추가 매수까지도 좀 고려 중이실까요? 네. 추가 매수도 고려 중이시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삼부토건 좀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저희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부토건을 4,100원에 네, 비중을 45%. 너무 많이 싫었죠? 네, 이 종목은 이 종목 제가 알기로는 그 한때 정치 테마주로 엮이지 않았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후보 관련주로 엮이면서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죠, 이거? 근데 이전에는 그 정치 아니었어도 네. 2만 원 넘게 가던 종목이어서. 그 완전 옛날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 3년 전에. 네, 이거 제가 알기로는 네. 조사도 좀 받고 좀 안 좋은 이슈 좀 많았던 이런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네. 관련돼서 조사도 좀 받고 안 좋은 소식도 있었던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네, 근데 공시도 나오는데 네. 움직이진 않네요. 네. 일단 이 종목 지금 네네. 일단은 좀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네. 이렇게 물리는 건 좋아요. 물릴 수 있어요. 반토막도 괜찮고 한 진짜 마이너스 네. 7, 80%도 다 괜찮아요, 여러분. 다 괜찮은데 진짜 마이너스 90%까지도 비중만 50% 이런 것만 아니면 다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네. 일단 최소한 한 종목에 여러분이 매수하신 것보다 무조건 내려와요, 더. 그러니까 한 종목에 제발 비중 30% 이상 싣지 마시고 30% 네. 이상 실으시면 추가 매수를 해야지라고 생각할 때 이게 과연 정말 여기서부터는 오를 수 있는 자리인가를 고민하신 다음에 하셔야 되니까 추가 매수 함부로 하지 마시고 꼭 전화해서 물어본 다음에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점에서 45% 비중이 이래버리면 아래에서 추가 매수하면 거의 90% 100%가 돼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꼭 다음부터는 한 종목 매매하실 때 이렇게 비중 많이 싣지 마시고 추가 매수 역시도 비중이 들어가는 매매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역시도 좀 중요한 자리에서 해야 된다.
조금 답답하더라도 기다리다가 정말 확실한 흐름이 왔을 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종목은 지금 중요한 자리가 2,550원이랑 1,720원 이 자리 두 자리예요. 네네. 이 두 자리인데 일단은 2,550원을 또 돌파를 못했죠 이때. 네. 또 돌파를 못하면서 또 다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여기서 다시 한번 2,500원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올라갈 수가 있고 운이 안 좋으면 1,720원을 테스트하러 내려옵니다. 이렇게 다시. 근데 여기서 운이 정말 더 안 좋으면 1,720원도 깨질 수 있어요. 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 2,550원을 넘으면 넘는다는 게 돌파해서 다음 날 한 2, 3거래일 정도 여기 위에서 안착까지 그러니까 2,550원을 한번 넘었다가 깨지 않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면은 여기서 한 10%에서 15% 정도만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 네. 매수가를 3,800원 아래로 맞추세요. 이거 3,800원대 저항대가 강하거든요. 네네. 사실 이미 한번 쭉 올렸다가 지금 물량 정리하는 종목이라고 보여요. 좋지 않은 흐름이에요. 이게 올라가더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쭉쭉 가서 막 2만 원, 만 원, 2만 원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고 보여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2,500원대에서 지켜보다가 추가 매수해서 3,800원을 만들어서 그때 되면은 탈출을 전량 하시면 매도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전량 매도를 하셔야 돼요.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올 때 큰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거 세력들이 물량 정리하려고 만든 그런 흐름일 확률이 높아요. 현재 자리에서 사실 세력이 좀 매집을 할 만한 자리도 아니었고 흐름상 물량을 정리하는 양봉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으니까 좀 좋은 차트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이거 1,720원도 깨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좋은 시나리오는 2,550원을 이대로 무난하게 넘어서 안착해주는 시나리오 1번. 이게 1번이에요. 아셨죠? 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내려서 1,720원이 깨지는 경우입니다. 깨지는 경우는 이전에 제가 상담했던 신풍제약 같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깨지면 한 1,2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는 것을 확인하시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어디로 매수가를 맞추셔야 되나? 2,550원 아래로 맞추셔야 됩니다, 이거. 아, 근데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위원님께서도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또 투자 마인드에 대한 조언까지 챙겨주셨는데요. 이렇게 혼자서 외롭고 또 어렵게 투자하시지 마시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매일 밤 10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든든한 투자 전략 함께 하시면서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위한 창구 열려 있습니다. 02-3153-1611번이나 1612번 두 개 전화 창구 열려 있고요. 또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실까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MP요. NP 종목이시고요. 매수가랑 예,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7,900원에 30%요. 17,900원의 비중을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네, NP가 또 메타버스 수혜주로 꼽히면서 최근 들어서 네. 이제 굉장히 큰 상승세 보여줬었는데 한창 오를 때 들어가셨어요? 아니면 좀 내릴 때 이게 들어가셨어요? 내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 들어간 거거든요. 내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쯤 이제 네. 다시 또 올라가려나 보다 하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세요? 이걸 장기로 가져가려고 한 건데 네. 그냥 손절을 해야 되나 해서 지금 한번 장기로 가져가려고 하셨는데 왜 또 손절을 고민하고 계세요? 너무 쭉쭉 그냥 빠기만 하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자꾸 빠지고 있는 것 같아서 고민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MP 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저희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MP 17,900원의 비중 30%. 네. 17,900원에 30%시면 네. 일단은 여기 MP라는 종목은 14,200원, 여기 14,300원이 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 이 종목이 바로 단기간 안에 이 고점인 21,450원은 있죠, 여기. 예. 여기를 넘으려면 그러니까 이 종목이 단기간에 짧은 시간 안에 21,450원 고점을 갱신하고 싶으면 절대 깨져서는 안 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14,300원. 네. 근데 현재는 지켜주고 있죠. 네.
일단 시나리오 1번. 여기서 만약에 여기를 지키고 바로 상승하면은 고점 갱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점 갱신의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깨지고 내려온다. 깨지고 내려온다 하면은 이 종목은 12,000원에서 단기적으로 했을 때 12,100원에서 많이 내려오면은 9,870원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14,300원을 지키고 올라간다면 수익권에서 매도를 하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여기를 깨트리고 내려온다. 뭐 반등하더라도 바로 깨져버린다. 이러면은 추가 매수를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 추가 매수 해야 된다고요? 네, 깨트리고 내려오면 하셔야죠. 매수가가 일단 높으시니까. 네. 이게 14,300원이 깨지면 고점 갱신의 가능성이 확 낮아지는 겁니다, 일단. 네. 그렇기 때문에 고점 갱신이 안 된다면은 고점 갱신이 안 되면은 탈출이 힘든 매수 자리예요, 지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를 깨트리지 않고 올라가는 게 사실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고요, 시청자분께는. 네. 만약에 깨진다면은 매수가를 낮춰 놓으셔야 탈출이 좀 수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려온다면 이 두 자리 있죠. 네. 12,100원. 네. 이거 중요해요.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네. 12,100원. 그다음에 그 네. 아래로 9,870원 이 자리 있죠. 네. 이 두 자리 잘 차트에 선 그어 놓으시고 저처럼 네. 내려왔을 때 지킨다. 여기나 아니면은 여기를 지킨다 하시면 여기서 그냥 비중 20% 정도 추가 매수 하셔서 네. 매수가를 좀 낮춰 놓으시고 반등할 때 탈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장기로는 가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네. 장기로는 안 되겠네요, 이게. 일단은 장기로 가져가는 거에 좀 중요한 게 뭐 네. 아까 방금 전에 시청자분께서는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 저랑 이게 네. 미래에 좀 금리 인상이 있은 다음에 네. 내년에 금리 인상이 있잖아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예언되어 있는데 뭐 네. 시장에 충격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반반인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증시가 내리면. 증시가 내릴 변수를 안고 나서 보기에는 좀 장기로 끌고 갈 만한 매수가가 아니에요. 이 장기 투자라는 건 매수가가 결국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뭐 장기로 끌고 가기엔 뭐 끌고 갈 수 있겠죠. 메타버스니까 갈 수 있습니다. 못 간다는 게 아니라 가더라도 일단 탈출한 다음에 분명히 일단은 탈출한 다음에 다시 보더라도 시청자분의 현재 매수가보다 좋은 자리는 분명히 줍니다. 100%.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단은 고점에서 매수 자체가 잘못되셨으니까 네. 잘못된 자리에서 잡으셨으니까 일단 탈출을 한 다음에 내가 정말 마음 편하게 이 종목을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자리에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좀 좋은 자리에서 잡아서 장기 투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넣어드렸습니다. 네, MP 종목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좀 이제 FOMC라는 중요한 이벤트는 이제 뚜껑이 열렸고요. 네. 앞으로 또 올해 남은 거래일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앞으로를 좀 내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네. 뭐 올해 연말 그리고 또 내년까지 잘 대응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장 전략 그리고 또 앞으로의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시장 전략을 전반적으로 상방으로 바라보고 내릴 때마다 매수로 대응하는 그런 매수로 공략하는 옛날 작년에 우리 뭐 동학개미 운동인가 뭐 그런 것처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 시장이 좋습니다. 다만 그야 말 그대로 단기예요. 이게 시장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상방으로도 하방으로도 크게 열려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상방으로 가는 척하다가 하방으로 가는 척하다가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정말 여러 번 꼬을 수 있는 이거 제가 예시를 든 거고요. 위아래 정말 여러 번 꼬다가 방향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좀 혼조세의 시장이다. 횡보를 하더라도 그 구간을 뭐 정말 크게 잡으면서 개인들을 많이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좀 혼조세의 시장이다라는 거를 좀 명심하시고 단기적으로는 매수로 대응하시면 되지만 3,100을 한번 넘고 난 다음에는 내려올 때 함부로 매수로 대응하시다가는 진짜 정말 밑바닥을 볼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때부터는 시장의 흐름을 최대한 잘 잡을 수 있게끔 계속해서 그러니까 종목을 연구하지 마시고요. 그때부터는 시장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완전히 코스피 제가 뭐 이전에 토요일 날 강의를 했었죠. 좀 강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현물 우리가 매수하는 현물이라는 상품은 결과적으로는 매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매수 자리를 찾는 그런 방식을 계속해서 채택해야 되고 완전히 하락장의 리스크만 없다면 그냥 계속해서 매수하셔서 현금 100% 굴리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부터 내년, 내후년까지는 하락장의 리스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코스피의 흐름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개별적인 종목보다는 매일매일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서 뭐 저항대를 맞는다 싶으면 매도, 지지선을 지킨다 싶으면 매수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3,100을 한번 넘은 다음의 일이니까 일단 3,100을 넘을 때까지는 내려오면 매수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 유연하게 잘 녹아들어서 대응을 잘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죠. 서울경제TV가 준비한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로 들어오시면 함께 해보실 수 있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출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